운동 시작하는 분들 보면, 워밍업은 그냥 시간 낭비다. 아니면 뭐 대충 스트레칭 몇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큰 오해예요. 워밍업은 그냥 준비가 아니라 뭐랄까 성능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성능의 시작이요? 네, 예를 들어 고성능 경주차도 그냥 바로 쌩 하고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이랑 타이어를 충분히 예열해야 최고 기록이 나오죠. 아, 그쵸. 예열 안 하면 차 망가지기도 하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워밍업을 통해서 근육이나 신경계, 또 심혈관계까지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예열 없이 달리면 차에 무리가 가듯이 워밍업 없는 몸은 제 성능을 내기도 어렵고 부상 위험도 커지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실제로 어떤 팀 감독은 선수들한테 딱 5분이라도 제대로 워밍업 시켰더니 부상도 줄고 경기력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그만큼 워밍업이 실제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워밍업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일단 몸이 좀 따뜻해지는 건 알겠는데.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체온, 특히 근육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 온도가 올라가면 근육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을 해요. ATP 생산이라고 하죠. 아, 에너지 공장이 더 잘 돌아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근육에게 산소를 더 쉽게 이렇게 탁 놔줘요. 보호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따뜻한 근육이 산소를 더 잘 받아먹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근육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차가운 고무줄은 뻣뻣해서 잘 안 늘어나고 끊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따뜻하게 데워진 고무줄은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게 잘 늘어나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그래서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구나. 혈액순환도 막 빨라진다고 들었어요? 네, 당연하죠. 이제 운동할 근육들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산소란 영양분 공급이 훨씬 원활해지고요. 반대로 운동하면서 생기는 젖산 같은 피로물질들 있죠? 그런 것들도 더 빨리빨리 제거가 돼요. 몸 전체가 뭔가 활성화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관절 움직임도 부드러워져요. 관절 안에 윤활유 같은 게도 잘 분비돼서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요. 또 신경계도 딱 깨어나서 반응 속도라든지 몸의 여러 부분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협응력,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집니다. 몸 전체가 자, 이제 운동한다 하고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이런 변화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뭐 근력이나 순발력, 지구력 같은 실제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사이클 선수들 대상으로 연구한 걸 보면 특정 강도로 워밍업을 했을 때 기록이 더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짧고 강한 힘,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운동일수록 워밍업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꽤 중요해요. 아, 그럼 워밍업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본 운동을 할 때는요?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 워밍업하고 본 운동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다면 짧고 강하게 재워밍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몸을 다시 한번 탁 깨워주는 거죠. 이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활성화 후 강화, PAP 효과라고 불러요. PAP였까요? 네. 직전에 좀 강한 자극을 딱 주면 그 직후에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워밍업의 연장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성당 형상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하게 오래 하려는 건데 부상 예방 효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효과일 수도 있어요. 워밍업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근육이랑 인대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잖아요. 네, 고무줄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육이 갑자기 놀라거나 심하면 찢어지는 그런 부상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죠. 어떤 연구에서는 1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했더니 부상 위험이 30%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요. 30%면 엄청난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워밍업을 건너뛰면 근육이나 인대 다칠 위험 당연히 커지고요.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심장에도 갑자기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갑자기 격렬하게 움직이면 심장이 놀랄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진짜 워밍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그럼 이제 막 운동 시작했거나 아니면 워밍업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딱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째는 점진성, 그러니까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거고요. 둘째는 특이성.
이건 뭐냐면 내가 하려는 본 운동 있죠? 그 운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나 움직임 위주로 풀어주는 거예요. 점진성, 특이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보통 이렇게 해요. 먼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아주 가벼운 조깅 같은 걸로 몸 전체 온도를 살짝 올려줘요. 유산소 운동이죠. 네, 몸을 데우는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팔 크게 돌리기, 다리 앞뒤로 흔들기, 런지 자세 같은 거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아, 예전처럼 가만히 누르면서 하는 정적 스트레칭 말고요. 네,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이에요. 정적 스트레칭은 오히려 순간적인 힘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운동 후에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동적 스트레칭.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이제 실제로 할 본운동 동작 있죠? 그걸 아주 가벼운 강도로 몇 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관련 근육이랑 신경계를 미리 좀 깨워주는 거죠. 이제 이 운동 할 거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달리기를 할 거다. 그러면 가볍게 조깅 좀 하고 다리 돌리기 같은 동적 스트레칭 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달리는 동작을 몇 번 해보는 거. 이런 식이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예요. 만약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 실내 자전거 같은 걸로 몸 살짝 데우고 동적 스트레칭 하고 그날 할 운동 부위를 빈봉이나 아주 가벼운 무게로 몇 번 해보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네, 이해가 잘 되네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주의하면 좋은데요. 혹시 워밍업 중에 어디가 아프다? 그럼 즉시 멈춰야 하고요. 시간은 최소 5분에서 10분 이상은 충분히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워밍업 하다가 너무 지쳐버리면 안 되겠죠. 본 운동할 힘이 남아있어야 하니까 강도 조절 잘해야 하고요. 아, 너무 지치지 않게. 필요해요. 본인 몸 상태랑 그날 환경에 맞게요. 결국 정리해보면 워밍업은 정말 선택사항이 아니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내고 또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꾸준히 워밍업을 실천하는 건요. 부상 없이 운동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건강과 운동 능력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죠. 운동 전에 하는 준비 운동 있잖아요. 다 그냥 뭐 비슷비슷하게 몸 푸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그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맞아요. 크게 보면 일반적 워밍업이랑 특수 워밍업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일반적 워밍업 그리고 특수 워밍업. 이게 마치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그냥 시동 걸고 엔진 예열하는 거랑 최종 목적지 찍고 내비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좀 다른 접근인 거죠. 그럼 먼저 일반적 워밍업부터 좀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몸 전체를 좀 부드럽게 깨우는 그런 시간이죠. 네. 가볍게 뭐 조깅을 한다거나 실내 자전거 같은 걸 타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죠. 아, 몸 전체에 이제 피를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핵심은 전반적인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체온이 좀 올라가면 근육이나 힘줄이 훨씬 유연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혈류량도 늘어나니까 근육의 산소 공급도 더 잘 되고요. 심장이나 폐도 이제 슬슬 준비를 시키는 거네요. 앞으로 힘들 거라고. 맞습니다. 딱 그런 신호탄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관절 움직임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윤활액 분비도 좀 돕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몸 전체가 어느 정도 좀 예열이 됐다 싶으면 다음은 특수 워밍업 차례인 거죠? 네, 맞아요. 이건 그날 할 본 운동. 딱 거기에 맞춰서 몸을 좀 더 정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스쿼트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맨몸 스쿼트를 몇 번 해본다든지 아, 네네. 아니면 뭐 농구 시합 전에면 드리블이나 슛 연습 가볍게 하는 것처럼요. 그럼 이건 운동 맞춤형 준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체온만 높이는 게 아니라 본 운동에서 진짜 사용할 특정 근육들을 미리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 특정 근육들을 미리요. 네. 관련된 신경 경로까지 미리 자극을 줘서 반응 속도나 움직임의 정확성 이런 것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냥 동작만 따라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신경이랑 근육이 잘 협응하도록 만들고 또 실제 운동할 때 필요한 감각을 좀 날카롭게 다듬는 그런 다차원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 워밍업으로 몸 전체 시스템을 딱 켜고 그 다음에 특수 워밍업으로 오늘 쓸 특정 부품들을 최적화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비유가 좋네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둘은 진짜 상호 보완적이에요. 일반적 워밍업으로 몸 전체가 준비가 딱 돼야
특수 워밍업 효과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른 스펀지에 물 바로 붓는 것보다 살짝 한번 적셔놓은 스펀지가 물을 훨씬 잘 흡수하잖아요. 딱 그런 원리죠. 네네. 일반적 워밍업은 전반적인 부상 위험을 낮춰주고 특수 워밍업은 이제 그 운동 자체의 수행 능력을 올리면서 동시에 그 특정 동작과 관련된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이런 워밍업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램프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RAMP. Race, Activate, Mobilize, Potentiate. 이 앞글자를 딴 거죠. 맞습니다. 레이즈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 워밍업 단계예요. 심박수 체온 높이는 거. 네, 높이기. 그리고 액티베이트랑 모빌라이즈는 본 운동에 쓸 주요 근육들을 깨우고 액티베이트, 관련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모빌라이즈 단계입니다. 보통 동적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활성화 운동들을 하죠. 아, 활성화랑 가동화. 네. 그리고 마지막 포텐시에이트. 이게 강화 단계인데 본 운동이랑 아주 비슷한 근데 강도는 좀 낮은 움직임으로 신경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거예요. 운동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준비를 마치는 거죠. 이게 특수 워밍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웨이트 트레이닝, 특히 하체 운동으로 스쿼트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RAMP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레이즈 단계로 한 5분 정도 가볍게 자전거를 타고요. 네. 그 다음 액티베이트 모빌라이즈 단계에서는 스쿼트의 중요한 근육이 언더기 근육이잖아요. 둔근을 밴드 같은 걸로 좀 활성화해주고 액티베이트, 고관절이나 발목 같은 주요 관절들을 동적 스트레칭으로 쭉 풀어주는 거죠. 모빌라이즈. 아, 밴드로 엉덩이 운동하고 관절 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포텐시에이트 단계에서는 이제 빈봉이나 아주 가벼운 무게로 스쿼트 자세를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 운동 패턴에 신경계를 적응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웜업 세트를 한 두세 세트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본 세트에서 제대로 힘을 빡 쓸 수 있게 신경계를 미리 준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워밍업 할 때 보면 좀 흔하게 하는 실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건 역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생략하는 거죠. 워밍업 자체를 안 하는 거. 아, 제일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전에 왜 근육을 쭉 늘린 상태로 오래 버티는 거 있잖아요. 정적 스트레칭. 이걸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예요. 아, 그게 안 좋아요? 네. 오히려 순간적인 근력이나 반응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워밍업 중에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밍업 강도가 너무 세서 워밍업 했는데 벌써 지치는 경우? 이것도 피해야죠. 본 운동 전에 힘 빠지면 안 되니까요. 운동 전에 하는 준비 운동, 그냥 몸 좀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준비 운동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 준비 운동이랑 또 특수 준비 운동, 이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가벼운 조깅이나 제자리 뛰기 같은 거. 네네. 이런 일반적 준비 운동은 몸 전체의 온도를 높여서 근육이나 힘줄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요. 심박수도 올려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아, 약간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요. 예열하는 느낌.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 몸의 기본 시스템에 시동을 거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운동하면 뭐랄까 부상 위험도 당연히 커지고요. 운동 효율도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특수 준비 운동,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좀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건 그날 할 본 운동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특정 근육이나 움직임 패턴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 특정 근육이요? 네, 일종의 정밀 조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스쿼트를 할 거다. 그러면 맨몸 스쿼트로 해당 근육을 미리 좀 써보는 거죠. 아하. 농구 시합 전엔 드리블이나 슛 연습 가볍게 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몸을 데우는 걸 넘어서서 본 운동에서 사용될 신경 경로를 미리 켜두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경로를 켜둔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의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근력 발휘 능력을 최적화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예열 싹 하고 그 다음에 특수 준비 운동으로 실제 사용할 부위, 부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럼 이거 둘 중 하나만 하면 좀 그런가요? 솔직히 시간 없을 때는 막 하나만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하는 게 낫긴 한데요. 근데 최상의 효과를 내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보완적이거든요. 아, 보완적이다. 네. 일반적 준비 운동으로 일단 체온이 좀 오르고 혈액순환이 잘 돌아야 그 다음에 하는 특수 준비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특정 근육 활성화나 신경계 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른 스펀지보다는 물에 살짝 적신 스펀지가 물을 더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비유가 정말 딱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섞는 게 핵심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걸 매번 운동할 때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좋은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틀이 있는데요. 바로 RAMP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RAMP요? RAMP. 네, Raise, Activate, Mobilize, Potentiate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이걸 따라가면 준비 운동을 훨씬 체계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 RAMP 흥미로운데요. Raise, Activate, Mobilize, Potentiate.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Raise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 준비 운동 단계예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체온, 심박수, 호흡수 이런 걸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죠. 네, 몸 데우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액티베이트랑 모빌라이즈는 이제 특수 준비 운동의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액티베이트는 말 그대로 그날 사용할 주요 근육들을 깨우는 겁니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육을 깨운다. 네. 예를 들어 스쿼트 하기 전에 밴드 같은 걸로 엉덩이 근육, 둔근이라고 하죠. 거기를 좀 활성화해주면 스쿼트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덜 가고 엉덩이 근육을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하는 거랑 차이가 크겠네요. 네. 그리고 모빌라이즈는 관절의 가동 범위, 즉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하는 단계예요. 어깨 운동 전에 팔 돌리기 같은 동력 스트레칭으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처럼요. 이 두 과정, 액티베이트랑 모빌라이즈만 잘 챙겨도 본 운동의 효율이나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와, 액티베이트랑 모빌라이즈만 제대로 해도 본 운동 질이 달라지겠네요. 그럼 마지막 포텐시에이트는 뭔가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네요. 포텐시에이트.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잠재력을 폭발시킨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본 운동에서 최고의 힘이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경계를 미리 점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계를 점화시킨다. 와. 네, 실제 운동 동작이랑 비슷한데 강도는 좀 낮춰서 하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한다면 본 운동에서 들 무게 한 40%에서 60% 정도? 그 정도 무게로 실제 운동 동작을 몇 번 반복하는 웜업 세트가 여기에 해당되죠. 아, 웜업 세트가 포텐시에이트군요. 그렇죠. 신경계한테 이제 곧 힘 좀 써야겠구나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냥 몸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와, 진짜 그냥 몸만 푸는 게 아니었네요. 신경계까지 준비시키는 거라니. 그럼 근력 운동 말고 예를 들어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뭐 농구 같은 기술 운동은 이 RMP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운동 특성에 맞춰서 특히 마지막 포텐시에이트 단계를 잘 조절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같은 경우는요. 가볍게 속도를 좀 높여서 달리는 스트라이드를 몇 번 하거나 스트라이드요? 네, 짧게 전력 질주 비슷하게 하는 거요. 아니면 무릎 높이 들기 하인이나 발뒤꿈치 엉덩이 닿기 버킥 같은 달리기 드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인 달리기 자세랑 신경 반응을 미리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드릴들이 포텐시에이트 단계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농구나 축구처럼 기술이 중요한 운동들은 해당 스포츠의 기본 동작, 뭐 슛이나 드리블, 패스 같은 걸 가볍게 반복하거나 아니면 민첩성 드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거나 미니게임 같은 형태로 포텐시에이트 단계를 구성해서 신경계 반응 속도나 기술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운동 종류에 따라서 맞춤 설정이 다 가능하네요. 그러면요, 이 준비 운동할 때 혹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도 사실 가끔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준비 운동을 행약하는 거. 아, 뜨끔하네요. 이건 정말 부상 위험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운동 전에 근육을 쭉 늘여서 가만히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걸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정적 스트레칭 좋은 거 아니었어요? 운동 후에는 좋은데요. 운동 직전에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의 탄성이 좀 떨어지고 힘이 약해져서 퍼포먼스가 저하되거나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아, 정말요? 몰랐네요. 그래서 운동 전에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적 스트레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미리 지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본 운동이랑 전혀 상관없는 동작만 계속하는 것도 당연히 준비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본 운동 하기 전에 지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 준비 운동이라는 건 단순히 몸을 데우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넘어서서요. 그날 내가 할 운동의 목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정말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인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일반적 준비 운동과 특수 준비 운동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램프 같은 체계적인 틀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부상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어쩌면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까지 끌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운동부터 여러분은 그냥 몸을 풀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몸을 전략적으로 튜닝하고 계신가요? 운동 전에 이렇게 몸 푸는 거요. 네. 이게 그냥 뭐 몸 덮이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체온 좀 오르고 근육으로 피가 더 잘 가고 그러면 뭐 근육이랑 힘줄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다칠 위험도 줄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관절 움직이는 범위도 더 잘 나오고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심박수나 호흡량도 갑자기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늘리니까 심장 부담도 덜하고요. 신경이랑 근육이 딱 맞춰 움직이는 그 협응력도 좋아져서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정확해지고 효율적으로 되죠. 심리적으로도 좀 준비가 되는 느낌이 있겠네요. 아, 이제 운동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 집중력 올라가는 데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근데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랑 뭐 달리기 할 때 똑같은 준비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뭐 축구나 요가처럼 완전히 다른 운동이면 더 그럴 거고요. 결국 운동 따라 준비도 달라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운동마다 쓰는 근육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고 필요한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웨이트다. 그러면 그날 할 운동 부위 있잖아요. 네네. 그 근육을 미리 좀 깨워주고 무거운 거 들려면 관절이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하니까 그 안정성이랑 가동 범위 확보, 이게 중요해요. 아, 그럼 달리기는 좀 다르겠네요. 하체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러닝은 이제 심폐기능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랑 특히 하체 근육이랑 관절, 이걸 좀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팀 스포츠는요? 축구나 농구 같은 거요. 이건 뭐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아, 팀 스포츠는 훨씬 복잡하죠. 그쵸. 민첩성, 순발력, 방향 바꾸는 거, 뭐 협응력, 경기 중에 필요한 게 워낙 다양하니까요. 이걸 다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단순히 몸 데우는 걸 넘어서야겠네요. 네, 실제 경기에서 나올 법한 움직임들, 그런 걸 좀 섞어줘야죠. 예를 들어 농구면 뭐 드리블하면서 방향 바꾸기, 짧게 패스 주고받기 같은 거, 예측 안 되는 상황에 몸이 좀 반응할 수 있게. 육아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를 것 같고요. 요가는 그렇죠. 몸이랑 마음 연결하는 거, 호흡 따라가면서 관절 부드럽게 열어주고, 가동성 증진,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특징이 있고요. 아, 스트레칭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운동 전에 그럼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쭉 늘리는 거, 그 정적 스트레칭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은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동적이요? 움직이면서 하는 거? 네, 맞아요. 팔다리 이렇게 막 흔들거나 관절 돌리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 온도도 올리고 길이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이게 근육이랑 신경계를 좀 깨워서 본 운동 때 퍼포먼스 잘 나오게 도와주거든요. 아, 그럼 그 쭉 늘리는 거, 정적 스트레칭은요? 그거 하면 안 좋은 건가요?
안 좋다기보다는 그 한 자세로 쭉 늘려서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은요. 운동 바로 직전에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근육 힘이나 반응 속도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많아요. 잠깐만요. 힘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유연성이 엄청 중요한 체조나 발레 같은 운동은요. 그런 운동 전에는 어떻게 해요? 좀 헷갈리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물론 예외는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조나 발레 같이 유연성 자체가 경기력에 너무 중요한 경우는 운동 전에도 정적 스트레칭을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일반적인 근력 운동이나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정적 스트레칭은 주로 이제 운동 끝나고 쿨다운 할 때, 그때 근육 회복 돕거나 아니면 아예 유연성 기르는 시간 따로 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딱 정리하면 운동 전엔 동적, 운동 후엔 정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기억하기 쉽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워밍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RMP 프로토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RMP.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체계적인 순서예요. R은 raise, 가볍게 조깅이나 제자리 뛰기 같은 걸로 체온이란 심박수 먼저 올리고요. 네, 일단 몸 데우고. 그리고 A랑 M, activate and mobilize. 이게 핵심인데 그날 할 운동에 쓸 근육을 좀 깨우고 관련 관절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쿼트 하는 날이다. 그러면 엉덩이 근육 자극하는 힙스 트러스트나 글루트 브릿지 같은 거. 벤치프레스 전에는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어깨 주변 근육 활성화 해주고요. 아,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자극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P는 potentiate. 이건 뭐냐면 본 운동 동작을 아주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무게 살짝 올려가면서 몇 세트 하는 거예요. 신경계가 이제 진짜 운동할 거라고 미리 좀 알려주는 거죠. 아, 워밍업 세트 같은 거군요. 그럼 러닝은요? RMP를 어떻게 적용하죠? 러닝도 비슷해요. 레이스는 당연히 가벼운 조깅으로 시작하고요. 액티베이트 앤 모빌라이즈 단계에서는 다리를 앞뒤나 옆으로 이렇게 차는 레그 스윙, 아니면 엉덩관절 이렇게 돌리는 힙서클, 이런 동적 스트레칭으로 하체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네네. 포텐시에이트는 이제 러닝 드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에이스킵이나 하이니 같이 달리기 자세 잡는 동작들. 그런 거 하고 마지막으로 짧은 거리를 점점 속도 높여서 달리는 거. 가속주, 스트라이드스라고 하죠. 그걸로 마무리하면 몸이 이제 달릴 준비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혹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워밍업 할 때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요. 역시 워밍업 그냥 건너뛰는 거. 아니면 한 1, 2분 너무 짧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죠. 다칠 위험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부상 위험도 커지고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요. 또 운동 전에 그냥 가만히 서서 정적 스트레칭만 쭉 늘리고 있다거나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문제될 수 있고 네. 또 오늘 하체 운동하는데 워밍업은 팔만 돌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워밍업을 너무 빡세게 해서 본 운동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 이것도 피해야 할 실수죠. 결국에는 내가 오늘 무슨 운동을 할 건지, 또 목표가 뭔지,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이걸 다 고려해서 워밍업도 좀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내서 좀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하겠고요. 네, 맞아요. 워밍업은 일단 가볍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고요.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고 그리고 항상 내 몸이 뭐라고 하는지 좀 귀 기울여야 해요.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대로 된 워밍업이 결국 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끝나고 갑자기 딱 멈추는 거요. 그거 진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몸이 확 놀라죠. 그렇죠. 그래서 쿨다운 이걸 그냥 마무리 운동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격렬한 운동 상태에서 안정적인 휴식 상태로 우리 몸을 좀 안전하게 되돌리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심박수랑 호흡수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있어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리면 심박수랑 혈압이 훅 떨어지면서 심장에 꽤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심하면 진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도 있는데 쿨다운이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끝나고 갑자기 좀 핑 도는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어지러운 거. 네네.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면 아마 이게 이유일 수 있겠네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할 때는 근육적으로 피가 엄청 몰리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멈추면 이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 쪽 정맥에 고이는 뭐랄까 정맥혈 정체 현상이 생기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좀 부족해지니까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울 수 있고요. 아하. 가볍게 걷는 것 같은 쿨다운은 그 근육이 계속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쭉쭉 밀어 올려주도록 돕는 거죠. 오, 흥미롭네요. 그럼 그 흔히 말하는 젖산 있잖아요. 피로물질. 네. 그거 제거에도 쿨다운이 도움이 되나요? 다들 그것 때문에 근육 아프다고 하니까.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벼운 유산소성 쿨다운, 이런 능동적 회복이 혈액순환을 돕긴 해요. 그래서 적산염이나 수소 이온 같은 그런 대사 부산물 처리에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연구들을 보면요. 사실 피로감이나 근육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 있잖아요. 그게 적산 자체보다는 같이 쌓이는 수소 이온 쪽이라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해요. 수소 이온이요? 네. 그 수소 이온이 근육의 pH를 떨어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쿨다운이 적산 제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음 날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근육통, DOMS라고 하죠. 네네, 알죠. 그거를 막 눈에 띄게 줄여주느냐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다. 이게 현재 중론에 가깝습니다. 오, 그럼 쿨다운 하면 근육통 무조건 없어진다. 이건 약간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스트레칭 같은 걸로 근육 긴장 풀어주는 건 어때요? 그건 효과가 확실하겠죠? 아, 그건 확실히 중요하죠. 운동하면 근육이 짧아지고 좀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쿨다운 때 하는 스트레칭으로 이걸 부드럽게 쭉 늘려주면 근육이 원래 길이 또 유연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 확보하는 데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몸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운동 잘 마쳤다 이런 안정감, 만족감 이런 걸 주니까 운동 경험 자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쿨다운은 일단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 원활하게 해서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거 막아주고 또 근육 유연성 회복이나 심리적인 안정에도 기여하고요. 적산 제거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을 잘 유지시켜서 부상 위험을 낮추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지연성 근육통, 돔스의 불편함을 완전히 없애주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쿨다운을 자꾸 건너뛴다. 그러면 당장 어지럽거나 근육 뻣뻣한 거 말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에는 어떤 신호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쿨다운 생략이 습관처럼 되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가 좀 더뎌질 수 있어요. 느려지는 거죠. 근육 불균형이라든지 유연성 부족 같은 문제들이 조금씩 쌓여서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결국 부상으로? 네. 그리고 또 운동 끝나고 어지럽거나 하는 그런 불쾌한 경험 있잖아요. 그때 은연중에 운동은 역시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운동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결국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리고 좀 즐겁게 또 안전하게 오래 운동하려면 쿨다운은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요. 그렇습니다. 운동 끝나고 정말 단 5분, 10분 정도거든요. 이 쿨다운 시간을 그냥 귀찮은 마무리 이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일의 더 가뿐한 몸, 그리고 장기적인 운동 능력 향상, 또 부상 없는 그런 즐거운 운동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투자라는 관점 좋네요. 네. 어쩌면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운동 경험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바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정말 잘 알죠. 근데 바로 그때 멈추는 게 어쩌면 열심히 한 운동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정리 운동, 그러니까 쿨다운이 그냥 하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게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심장도 그렇고 혈액순환도 갑자기 딱 멈추면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쿨다운은 빠르게 뛰던 심장을 좀 천천히 안정시키고 팔다리로 막 몰렸던 혈액 있잖아요. 그걸 다시 중심으로 부드럽게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갑자기 멈췄을 때 왜 핑 도는 어지럼 느낄 때 있잖아요. 쿨다운이 그걸 막아주는 약간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지러움증 예방. 그거 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사실 피로회복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이점들이 꽤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젖산 같은 피로물질 제거를 돕는 건 기본이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더 빨리 공급해주죠. 이게 단순히 덜 피곤하다. 이걸 넘어서 다음날 느껴지는 그 뻐근한 근육통 있잖아요. 지연성 근육통. 그걸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쿨다운을 꾸준히 한 경우에 근육통이 대부분 48시간 안에 사라졌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와, 그 지긋지긋한 근육통 기간을 줄여준다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리고 부상 위험도 낮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운동으로 짧아지고 좀 뻣뻣해진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면 당장의 뻐근함도 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연성이 개선되고 관절 가동 범위도 확보되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칭 포함해서 정리 운동을 한 그룹이랑 안 한 그룹을 3개월간 추적해 봤더니요. 부상 경험률이 각각 14%랑 29%,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운동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14%대 29%. 와, 이거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된다고요? 네, 뭐 길게 할 필요 전혀 없고요. 딱 2단계만 기약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가볍게 움직이기.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눕지 마시고요. 한 2분에서 5분 정도 강도를 확 낮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아주 천천히 조깅하거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 페달을 설렁설렁 돌리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옆 사람이랑 숨 안 차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아, 심박수가 서서히 내려가는구나.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부드럽게 늘리기입니다. 몸이 좀 이렇게 차분해졌다 싶으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날 주로 사용했던 근육들을 스트레칭해 주는 거죠. 그 외에 반동 없이 지그시 늘려서 15초에서 30초 정도 버티는 거.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잖아요. 허벅지 앞뒤, 종아리, 가슴, 등, 어깨처럼 좀 큰 근육들 위주로요. 특히 숨을 후 내쉴 때 근육이 더 편안하게 늘어나는 그 느낌에 집중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네요. 심박수를 먼저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바로 스트레칭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몸이 아직 좀 흥분 상태일 때 그때 막 무리하게 근육을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로 몸을 먼저 진정시킨 후에 스트레칭을 해야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달리기 위주로 운동했다면 쿨다운도 좀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약간 맞춤형으로 접근하면 더 좋습니다. 달리기나 조깅 후에는 갑자기 딱 멈추는 것보다는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걷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근력 운동을 한 날이라면 가볍게 한 2, 3분 정도 걷고 나서 그날 자극했던 주동근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체 운동 날엔 다리 근육, 상체 운동 날엔 가슴이나 등, 어깨 근육 이런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하는 식이죠. 그리고 HIIT처럼 전신을 격렬하게 썼다면 특정 부위보다는 그냥 전신을 골고루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심박수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낮추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꾸준히 하는 게 관건일 텐데 혹시 이것만은 좀 피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시작하는 게 좋고요. 동작은 무조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반동 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스트레칭 강도는 아프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다 딱 그 정도 느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통증은 정말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니까 즉시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숨 참지 마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 이완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특별한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운동 루틴에 그냥 당연한 마지막 순서로 만드는 거. 습관이 중요하죠. 네, 시원하다 정도의 강도 유지하고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밍업 때 하는 동적 스트레칭이랑 쿨다운의 정적 스트레칭은 다른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무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쿨다운이라는 게 단순히 몸을 식히는 걸 넘어서서요. 운동 효과를 제대로 완성하고 또 다음번 운동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과정이니까요. 어쩌면 이 짧은 5분, 10분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좀 더 세심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칭이요. 그냥 뭐 운동 전후에 쭉쭉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언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뭐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다니 이거 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멈춰서 근육을 늘려주는 그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아, 정적 스트레칭. 다른 하나는 이제 움직이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는 동적 스트레칭이죠. 이 둘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멈춤과 움직임. 아, 그럼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하면 떠오르는 건 그 정적 스트레칭이겠네요. 쭉 늘린 상태로 버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걸 생각하시죠? 이건 어떤 원리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정적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부드럽게 늘려서 보통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죠. 네네. 반동은 절대 주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요. 그렇죠. 반동 주면 다친다고들 하죠. 네, 이렇게 근육이 일정 시간 딱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센서 중에 하나인 골지건기관, GTO라고 하는데요. 아, GTO. 이 센서가 너무 당겨진다, 이러다 끊어지겠는데? 좀 이완시켜야겠다 하고 신호를 딱 보내요. 이게 일종의 근육 보호 반응 같은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우리 몸이 스스로 보호하는군요. 그렇죠. 뭐랄까, 밧줄의 장력 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아하. 여기에 더해서 근육이랑 힘줄 자체가 물리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천천히 당기면 저항이 줄어드는 성질. 이걸 뭐 점탄성이라고 하는데 점탄성. 좀 어렵네요. 뭐 쉽게 말하면 찰흙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연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핵심은 근육을 진정시키는 효과예요. 근육을 진정시킨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그 동적 스트레칭을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내는 건가요? 동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그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미리 데우는 거예요. 예열하는 거죠. 예열이요? 네, 가볍게 시작해서 점자 움직임의 범위나 속도를 키워나가는 식으로요. 뭐 팔 돌리기나 다리 흔들기, 아니면 런지하면서 몸통 비틀기 같은 그런 동작들이요. 아, 우리가 보통 준비 운동으로 하는 그런 동작들. 맞습니다. 실제 운동 동작을 좀 흉내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것도 반동 없이 통제된 리듬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 온도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그럼 근육이 더 부드럽고 탄력적으로 변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게 되죠. 아,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신경계를 깨워서 근육의 반응 속도나 여러 근육이 협응하는 능력, 이런 걸 높이고요. 관절에서는 그 윤활유 같은 활액 분비가 촉진돼서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와. 이건 그러니까 근육과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딱 운동할 준비 상태로 만드는 거죠. 와, 하나는 진정, 하나는 활성화라니 진짜 정반대네요. 그럼 운동 전 준비 운동으로는 당연히 몸을 깨우는 이 동적 스트레칭이 훨씬 좋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는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연구 결과가 꽤 많습니다. 운동 직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특히 좀 길게 하면 근육이 너무 이완돼서 순간적인 힘이나 파워, 민첩성 같은 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외에 고무줄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탄성이 약해져서 튕겨나가는 힘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체조 선수처럼 극도의 유연성이 필요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운동 전 워밍업에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이나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더 권장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운동 후 마무리, 그 쿨다운 단계에서는 진정시키는 정적 스트레칭이 딱이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잔뜩 긴장되어 있고 체온도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땀도 나고. 네, 이때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면 그 긴장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키고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특히 몸이 따뜻할 때 유연성 운동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운동 끝나고 해야 유연성이 더 잘 는다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안정 상태로 되돌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럼 이제 운동할 때 말고 평소에도 스트레칭하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운동 안 하는 날의 스트레칭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운동하지 않는 날이라도 스트레칭은 분명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정적 스트레칭으로 밤새 좀 굳었던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고요. 아침 스트레칭 좋죠. 네, 특히 오래 앉아있는 경우,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들, 중간중간 동적 스트레칭이나 정적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자세 불균형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아, 중간중간 해주는 거 중요하겠네요. 근데 스트레칭이 정말 부상 예방의 만능 열쇠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스트레칭만 하면 안 다치나요? 아, 그건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이 부상 예방에 분명 중요한 요소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스트레칭만으로 모든 부상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달리기 자세로 뛰거나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면 여전히 부상 위험은 높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적절한 운동 강도 조절, 올바른 기술 습득, 또 충분한 근력, 피로 관리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이라는 큰 그림의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이지 해결책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요. 가끔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차갑고 뻣뻣한 고무줄 같은 거 갑자기 확 늘리면 툭 끊어지기 쉬운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바로 위험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생리학적으로 보면요. 워밍업을 건너뛰면 근육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아서 상당히 경직된 상태가 돼요. 아, 경직된 상태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근육 섬유가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체온 올리는 거, 또 근육으로 혈류량 늘리는 거, 그리고 신경계가 이제 운동할 거라고 준비하는 거, 이런 중요한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아, 다 빠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운동하다가 하고 통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진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고강도 운동 시작하면 근육 파열 위험이 꽤 유의미하게 올라간다고 나와요. 와, 근육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럼 관절은 어떤가요? 가끔 이렇게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뻣뻣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워밍업은 관절 온도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관절액이요? 그게 윤활유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주변 근육이나 인대, 이런 조직들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준비가 부족하면 운동 자세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네. 그러면 특정 관절, 예를 들면 무릎이나 어깨 같은 곳에 하중이 확 쏠릴 수 있댔죠. 그럼 당연히 부상 위험도 커지는 거고요. 아하. 특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본 운동이랑 비슷한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동적 워밍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동적 워밍업. 이게 그냥 한 자세로 쭉 늘리는 정적 스트레칭보다 부상 예방이나 운동 능력 향상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꽤 많습니다. 아, 오히려 동적인 게 더 좋다. 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면 순간적인 힘, 파워 출력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이야,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워밍 없이 그냥 바로 운동 시작하는 건 자동차 예열 안 하고 바로 고속도로 달리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 하고 통증 딱 느끼는 순간은 이미 몸이 손상됐다는 신호일 거고요. 결국 이 짧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시간을 건너뛰는 게 부상 위험을 엄청나게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냐?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 후 마무리 과정, 그러니까 쿨다운도 워밍업만큼이나 중요해요. 아, 쿨다운도요? 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요.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짜서 보내주는 근육 펌프 작용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근육 펌프요? 네, 그러면 혈액이 다리나 팔 같은 몸의 말초 부위에 확 몰리는 거죠. 이걸 혈액 정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서 갑자기 딱 멈춰서면 어지러움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져서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뇌 혈류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심하면 정말 드물지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와, 생각보다 위험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어지럼증 예방뿐만 아니라 쿨다운이 운동 중에 근육에 쌓이는 그 젖산 같은 피로물질 제거를 돕는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아, 젖산 제거요? 네, 물론 요즘은 젖산 자체가 피로의 주범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쿨다운이 손상된 근육 조직 회복을 위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건 분명해요. 혈액순환 촉진. 네, 그래서 이걸 생략하면 회복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질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지연성 근육통, 돔스 있잖아요. 알배김. 내 알배김. 다음날 힘든 거요. 그렇죠. 그게 더 심해지거나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쿨다운이 직접적으로 DOMS를 확 줄여준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전반적인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는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날 쌓인 피로를 제대로 안 풀어주면 뭐랄까 다음 운동할 때 컨디션도 안 좋고 기량 발휘도 어렵고 심하면 이게 누적돼서 부상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밍업이랑 쿨다운은 운동할 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필수로군요. 네, 안전을 지키고 또 운동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운동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초반에 이걸 습관으로 딱 들이는 게 장기적으로 운동을 즐겁게 또 꾸준히 하는데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오늘 운동 전후에 투자하는 그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시간이 당장의 부상 위험 줄여주는 건 물론이고 길게 봤을 때 운동 능력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몇 년 뒤에도 즐겁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동 전후에 이 짧은 시간을 이건 꼭 필요한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건너뛰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고요. 어쩌면 이게 비단 운동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조급함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 전후에 한 2, 3분? 이게 참 짧은 시간 같은데 이걸 건너뛰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워밍업 없이 그냥 바로 운동 시작하면 근육이나 관절이 좀 놀라서 다칠 위험도 커지고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운동 끝나고 그냥 확 멈춰버리면 회복이 더뎌지거나 어지러움증 아니면 근육통 같은 걸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겨울철에 엔진 예열하듯이 우리 몸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물론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쁘죠. 그럴 땐 정말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챙기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몇 분 아끼려다가 다쳐서 몇 주 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워밍업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은 뭘까요? 몸을 움직이면서 준비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동적 스트레칭. 네,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고 근육 온도도 살짝 높여서 이제 운동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고관절이나 발목 주변을 좀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가볍게 움직여주는 거. 이게 필수적이고요. 아하. 어깨 운동 전이라면 당연히 팔 돌리기나 어깨 관절 위주로 풀어줘야 하고요. 정말 시간이 없다. 난 1분밖에 없다. 이러면 어떤 최소한의 동작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신을 좀 빨리 깨우는 데는 팔 벌려 높이 뛰기, 그 점핑잭 있잖아요. 그거만 한 게 없죠. 네네. 점핑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해도 심박수도 좀 오르고 혈액순환도 확 좋아지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그날 사용할 주요 관절,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나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들 있잖아요. 이걸 각 부위당 한 15초에서 30초 정도씩만 추가하는 겁니다. 아, 간단하네요. 네, 이게 진짜 부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운동 후 쿨다운은 반대로 몸을 좀 서서히 진정시키는 단계겠네요. 막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걸 말까 연착륙 같은 느낌으로요? 네, 정확해요.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확 몰려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근육도 확 뭉치기 쉽죠. 네. 이때는 이제 운동으로 따뜻해진 근육을 지그시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정적 스트레칭. 네, 이게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되고 회복도 촉진하고요. 그럼 이 정적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각 동작을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절대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막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아프면 안 되는군요. 네, 그냥 약간 좀 당긴다 하는 느낌이 드는 지점에서 딱 멈추고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중에 많이 사용했던 근육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령 달리기를 했다면 허벅지 뒤쪽 그 햄스트링이나 종아리 근육 중심으로 풀어주는 게 좋죠. 혹시 뭐 구체적인 동작 한두 가지만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걸요. 아, 네. 누워서 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아주 좋습니다. 누워서요? 네. 수건 같은 걸 발에 걸고 살짝 당겨주면 허벅지 뒤쪽 근육을 아주 안전하게 이완시킬 수 있고요. 허리 부담도 줄여주거든요. 오, 수건 쓰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가 자세 중에 아기 자세, 차일즈 포즈라고 있어요. 아기 자세요? 네. 엎드려서 팔을 앞으로 쭉 뻗거나 아니면 몸 옆에 편안하게 두는 자세인데요. 이게 심박수도 낮춰주고 등이나 어깨 긴장 푸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뭐랄까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주고요. 와, 좋네요. 네. 이것들도 각각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워밍업은 움직이면서 몸을 데우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쿨다운은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근육을 지그시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 위주로 그리고 통증 없이 편안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완벽하게 막 몇 분씩 채워서 하려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정말 짧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운동 전후에 이 짧은 시간이 습관이 되면 이게 결국 부상 없이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없을수록 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마무리해야지 이런 관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이 짧은 습관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만성적인 불편함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기관리법일 수도 있거든요. 운동 전후에 준비랑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건 뭐 다들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건너뛰게 될까요? 시간이 부족하다, 귀찮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생략하면 꼭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특히 웨이트 같은 거 할 때요. 네, 맞아요. 한 5분, 10분이라도 준비 운동 안 하면 근육이나 관절, 심지어 심장에도 갑자기 확 부담이 가니까요. 부상 위험도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 끝나고 정리 운동 안 하면 그 젖산 같은 피로물질 제거가 잘 안 돼서 다음날 엄청 고생하잖아요. 근육통 심해지는 거. 네네. 이게 단순히 귀찮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데 심리적인 거라면 어떤 걸까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본 운동 효과만 막 극대화하려는 생각.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은 약간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그 실질적인 이점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걸 운동의 일부, 그러니까 필수적인 의식처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의식으로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네, 그게 핵심이죠. 사실 행동 심리학 쪽을 보면 답이 좀 보이는데요. 행동 심리학이요? 네, 우리 생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의지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와, 43%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히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는 것보다 잘 설계된 습관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찰스 두이그가 말한 그 습관 고리 모델 말씀이시군요. 신호, 반복 행동, 보상. 맞습니다. 그 모델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보상을 줄지 이걸 구체적으로 짜는 거죠.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나중엔 뭐 큰 의지력 없이도 그냥 하게 되니까요. 그럼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스마트 원칙 있잖아요. 그걸로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 스마트, specific, measurable 그거요? 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7시에 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워밍업 영상 딱 5분만 따라한다. 이렇게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고 또 운동이랑 관련 있고 시간 제한도 딱 있고 좋네요. 네. 막연하게 워밍업 해야지 보다는 훨씬 실천하기 쉽죠. 두 번째 전략은요? 두 번째는 환경 설계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력합니다. 환경 설계라면 주변 환경을 좀 바꾼다는 건가요? 그렇죠. 행동을 방해하는 건 줄이고 행동을 쉽게 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가 매트나 폼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아예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거죠. 가시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 보면 바로 생각나게. 그렇죠. 아니면 아예 특정 공간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여기는 워밍업, 쿨다운 하는 곳.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운동 방해되는 스마트폰 알림 같은 거 미리 꺼두는 것도 포함되겠네요. 오, 맞아요. 방해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거. 환경이 의지력보다 더 셀 때가 많아요. 진짜로. 세 번째 전략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2분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실패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2분 규칙이요? 정말 짧네요. 네, 딱 2분만 스트레칭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요. 일단 시작만 하면 좀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나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네? 하는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아,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군요. 네 번째는 습관 쌓기라고 하던데요. 네, 헤빗 스태킹. 이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딱 붙이는 거예요. 기존 습관을 신호로 삼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운동화를 신고 나면 이건 기존 습관, 바로 5분 동적 스트레칭 시작한다. 이게 새 습관. 아,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편하겠네요. 그렇죠. 루틴에 그냥 녹아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호랑 반복 행동이 만들어졌는데 이 고리를 계속 돌게 하려면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이 보상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행동 직후에 바로 주어져야 효과가 커요. 어떤 보상이 좋을까요? 내적인 보상도 있고 외적인 보상도 있는데요. 워밍업하고 나서 몸이 좀 가벼워지고 열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에 집중하는 게 내적인 보상이 될 수 있고요. 외적으로는 뭐 쿨다운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시원한 건강음료를 마신다거나 운동 일지에 스티커 하나 딱 붙이는 것도 좋고요. 아, 작은 성취감을 바로바로 느끼는 거네요. 여기서 핵심은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워밍업이나 쿨다운을 했다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이거 좋은 거네 하고 기억해서 습관으로 만들거든요.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대한 보상. 네. 예를 들어 뭐 퇴근하고 운동복 갈아입는다. 신호. 5분 스트레칭 한다. 반복 행동. 좋아하는 음악 딱 한 곡 듣는다. 보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습관을 들여도 매번 똑같이 하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지루해질 수 있죠. 그럴 땐 변화를 좀 줘야 해요. 변화라면? 동작을 바꾸거나 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좋고요.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워밍업 할 때는 약간 신나는 음악. BPM으로 따지면 120에서 140 정도. 오, BPM까지. 네, 쿨다운 할 때는 좀 차분하게 60에서 100 BPM 정도 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작 자체도 좀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포뮬러 마사지 종류 엄청 많잖아요. 네, 맞아요.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동작들을 좀 시도해보는 거죠. 루틴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그 동기부여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지속하기 어렵죠. 가장 큰 동기는 역시 부상 예방이란 회복이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유예요. 워밍업은 체온 올리고 유연성 높여서 다칠 위험을 줄여주고, 쿨다운은 피로물질 빼주고 근육통 줄여서 회복을 돕고, 운동을 안전하게 그리고 더 길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네, 가장 기본적인 이유죠. 거기에 더해서 워밍업 잘하면 본운동 능력도 좀 올라가지 않나요?
맞아요.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본운동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쿨다운은 운동 잘 마쳤다는 그런 만족감, 성취감을 주면서 아, 운동 경험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군요. 네, 매번 이렇게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서 얻는 그 자기 효능감, 이것도 무시 못할 동기거든요. 그렇군요. 작은 성공의 반복.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요. 이 워밍업과 쿨다운 습관이 단순히 운동 전후의 절차를 넘어서서 운동 자체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핵심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핵심 습관이요. 그게 다른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운동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그게 또 뭐 건강한 식단이라든지 충분히 자는 거라든지 다른 좋은 습관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생각보다 영향이 크네요. 시작과 끝을 딱 루틴으로 만드는 게 결국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투자가 되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운동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